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강도는 완화하기로 하면서 야외 시설들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던 분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도 강도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코로나19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지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로 감소했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하되 그 보건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야만 향후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당국은 더욱더 긴장을 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자제했던 야외 활동이 좀 늘어나면은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쓰기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제한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등을 잘 지켜야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외 활동의 그 증가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만실이라고 하고요. 또 제주도행 비행기 값이 치솟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 시기에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만큼 감염 가능성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을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특히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뭐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금 연휴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라인 개학 이후 학교보다 학원에 더 의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원에 몰리게 되면은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실제로 학교의 대면 개학은 통제하고 학원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할 때 운영을 허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의 대면 개학도 학원처럼 만약에 학생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개학을 허용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어찌됐든 학교든 학원이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만큼 그곳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집단 감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뭐 표본 검사 시행 등 어떤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건당국이 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지만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속속 들리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코로나19가 겨울에 재유행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감염병이 크게 유행을 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처럼 크게 유행을 했을 때에는 병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부 숙주, 즉 사람에게 남아 있다가 그게 어느 시점에 다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뭐 보건당국이 이제 겨울이라는 시점을 언급을 했는데 물론 바이러스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보다 높은 활성을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감염된 숙주, 즉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된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상당히 덜 받는 측면이 있고요.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비단 겨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재유행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 겨울에 재유행할 경우 미국 CDC 국장이 그렇다면 코로나19가 겨울에 재확산하면 독감 시즌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실제로 과거에 이제 2, 3월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가 유행을 했거나 하고 있는 시기가 독감 시즌이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다음 독감 시즌에 다시 유행한다고 해서 더 치명적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행하거나 했을 경우가 독감 시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과거 스페인 독감처럼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서 병원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등을 고려해서 대응을 좀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보통 바이러스가 병원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거든요. 예. 스페인 독감은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였긴 했습니다만, 근데 어떤 한 질병이 크게 유행할 때는 다른 질병의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향후에 코로나19는 계절형 감기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한동안 유행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보다는 높은 비율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변이 가능성과 또 재유행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 수칙 계속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